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댓글로 그 물감 정보, 그리고 종이 정보, 그리고 붓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항상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2023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이런 저의 이런 화구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팔레트는 설명을 드렸었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도자기 팔레트예요. 도자기 팔레트. 이거는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고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팔레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도자기 팔레트여서 색소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배잖아요. 색깔이.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잘 닦여지고 색도 잘 섞이고 해서 조금 큰 매장에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두 가지를 사왔는데 이렇게 그때는 좀 큰 거랑 작은 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구입해 와서 아주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트 혹시 다이소에 큰 다이소 매장이 근처에 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레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감. 이 물감은 제가 물감 소개 영상이 있어서 굳이 이거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거든요. 낱개로 추가로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물감을 많이 쓰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썼던 색깔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그때 발색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색을 한번 골라보자면 일단 약간 이렇게 쨍한 빨간색보다는 저는 약간 다홍빛이 나는 빨간색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것도 단종된 거네. 제가 이 솔고 물감 매니아였네요. 솔거의 퍼머넌트 레드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신한의 퍼머넌트 레드도 지금 색이 좀 따뜻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신한의 퍼머넌트 레드 이 색상을 빨간색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계열은 거의 다 비슷해서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록색 계열 이것도 제가 그때 색그린 논란이 있었죠. 이것도 제가 솔거의 색그린을 항상 사용을 하다가 신한의 색그린을 쓰시는 분들이 색이 너무 달라서 놀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아직 비슷한 색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한번 색그린 색깔을 다른 회사 브랜드로 한번 몇 개 구입을 해서 저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 꼭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한의 색그린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금 이렇게 풀색 계열이 아닌 쨍한 색깔의 초록색 계열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신한의 색그린이죠. 신한의 색그린. 보통 이런 초록 색깔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쨍한 건 아닌데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는 좀 밝은 편이거든요. 자,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솔거의 색그린은 조금 풀색 느낌이 나는 초록색 계열, 따뜻한 느낌이 나는 초록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울트라마린 조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종이 물 먹은 종이네. 그래서 색을 섞으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따뜻한 계열이 필요하시면 여기에다가 그 설명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갈색 계열 있죠. 번트 엄버를 좀 섞으면 이게 좀 따뜻한 느낌의 초록색이 되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취향 차이여서 그냥 이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쨍한 색깔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조금 다운된 느낌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한의 퍼머넌트 레드 그리고 솔거의 색그린 그리고 음영 넣는 색깔로는 제가 번트 엄버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초록색 계열이나 붉은색 계열, 초록색 계열에다가 이렇게 섞을 때는 번트 엄버를 많이 사용했고 이 브라운 레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번트 엄버랑 브라운 레드의 차이가 좀 있죠. 브라운 레드는 붉은빛이 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머넌트 레드 같이 붉은색 계열을 사용할 때는 이 브라운 레드로 음영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번트 엄버는 이렇게 초록색 계열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게 만들 때 사용을 했었고, 이 두 가지로 음영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텔 계열이 밑에 쭉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긴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핑크색 꽃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있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고, SWC의 브릴리언트 핑크 이것도 좀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많이들 쓰시는 물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들은 막 많이 사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낱개로만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꽃 그림 그리실 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종이는 이제 제가 많이 사용했던 거는 이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아르시 중목 300g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렸던 리스 그림도 아르시 종이를 사용했고요. 아무튼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림의 반 이상은 다 이 종이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하고 물 번짐도 잘 되고, 그리고 물 흡수도 잘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아주 금액대가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무난하게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는 뭐 말씀을 백날 드려봤자 한번 쓰시면 아마 다른 종이 잘 못 쓰실 거예요. 정말 비싼 값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티스티코 파브리아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 중목이에요. 중목이고, 이거 제가 물망초 그림 그렸을 때 사용했던 종이고요. 이 종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물이 좀 제가 너무 아르시를 많이 써서 거기에 비교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르시에 비해서는 조금 물이 빨리 마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물을 처음부터 이걸 사용하셨으면 괜찮은데 너무 좋은 종이를 쓰시다가 이걸 쓰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무난하게 많이 쓰이는 종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성비가 좋은 편이죠. 이것도 싸다고 할 순 없지만 아르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목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기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있고, 이것도 300g이고요. 저는 300g 이상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 이거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사용해봤던 하네뮬레 종인데요. 저 이거 정말 처음에 쓰고 신세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종이 소개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낙엽 그림을 여기다 그리긴 했거든요. 이 하네뮬레 종이의 특징은 굉장히 번짐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터치를 이렇게 색깔을 칠을 하면 색감이 쫙 퍼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물감을 칠했을 뿐인데 알아서 제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밑색을 칠할 때 번지는 효과를 줄 때 너무너무 좋다고 느꼈던 제품인데, 그에 반해서 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 너무 잘 번져요. 그게 또 단점이 돼요. 너무 잘 번지니까 묘사를 하면 또 그게 번져버리고, 묘사를 하면 또 번져버리고, 그래서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면 계속 번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묘사를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인맥이나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는 물 조절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그리기가 잡아내기가 힘들어서 물 조절을 잘 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도 비쌉니다. 제가 몰랐는데 아르시가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게 작은 사이즈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 하네뮬레 종이를 만난 게 너무 좋았었던 그런 케이스여서 제가 내년에도 한번 다른 종류로 한번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종이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망의 붓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붓 받침도 제가 어디서 샀을까요? 고냉이 화방이 문양상점. 제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도자기로 된 붓 받침대거든요. 작업하실 때 이 붓 받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고 쓰시기가 참 좋아서, 이런 것도 있으시면 삶의 질 수직 상승템 뭐 이런 거 있죠. 작업 시. 그리고 이제 제가 조합을 많이 썼던 게
이 헤랜드 R7500 8호랑 2525 3025 3호 이 두 가지 조합을 가장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분모가 조금 크죠? 조금 더 넓어서 밑색을 칠할 때 이걸로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묘사 색깔을 섞어줄 때 보통 지금 수채화 뭐 꽃이든 식물이든 하실 때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색으로만 칠을 한다고 해도 농도 조절을 해서 조금 색을 더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씩 붓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걸로 밑색을 칠하시고 그 위에 얇은 걸로 이렇게 인맥이든지 색깔을 추가해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또 좀 작은 꽃잎 할 때는 이걸로 많이 했었어요. 헤랜드 R 5204호 얘는 지금 분모가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닌데 얘가 좀 천연모가 섞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 머금이 좀 좋은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큰 그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물 머금이 좋아서 밑색을 칠할 때 이걸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색을 콕콕 찍을 때 얘는 잉조모기 때문에 탄력이 좋아서 이게 작은 부분에 칠하기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좀 사용을 했던 붓인데 이거는 화홍 345 시리즈 4호예요. 제가 좀 많이 써서 여기 끝에가 좀 휘기는 했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붓모가 되게 뾰족해요. 뾰족해가지고 좀 이렇게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 묘사할 때 이 붓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편이거든요. 인맥 그릴 때도 아주 좋고 이렇게 분모가 두꺼운 거에 비해서 얇은 묘사나 세밀한 묘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2525 2호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작은 꽃잎 묘사할 때 이 붓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붓. 제가 너무 똑같은 화구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물감이든 화구든 잘 안 사는 편이에요.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쓰는 편이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좀 재미를 드리고자 다른 도구들도 좀 많이 사용해 볼 예정이니까 제가 또 뭐 물건을 구입하면 그때 언박싱을 해서 또 괜찮은 제품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올해 마지막 영상.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꾸준히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엄마가 구독, 좋아요 뭐 이런 말을 왜 안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좋아하실 분들은 알아서 눌러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는 진짜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수익이 되는 구조가 정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제가 계속 꾸준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라면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본 직업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돈을 생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댓글을 생각하면서 제 영상을 기다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압박감에서 영상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압박감이 또 클 때는 크거든요. 너무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개인 작업 영상도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를 제가 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의 작업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위한 작업도 하고 싶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내년에도 또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